무명전설 최고의 미남 가수를 한 명만 고르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이름이 올라오는 사람은 바로 성리입니다. 이유는 단순히 얼굴 때문만이 아닙니다. 성리는 2026년 5월 13일 열린 무명전설 결승에서 최종 47884점을 기록하며 초대 우승자가 됐습니다. 2위 하루가 35442.3점, 3위 장한별이 3513382점을 기록한 가운데 성리는 압도적인 점수차로 정상에 올랐습니다. 잘생긴 외모와 무대 장악력, 그리고 결국 우승까지 만들어낸 결과가 한 사람에게 동시에 모였다는 점에서 가장 강력한 1위 후보가 된 것입니다. 캐릭터 팬들의 관심을 종합해 구성한 순위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실제 기록을 기준으로 보면 누가 왜 상위권에 들어가는지 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번 순위를 보는 기준도 명확합니다. 첫째는 방송 화면에서 바로 전달되는 첫인상입니다. 둘째는 노래가 시작됐을 때 표정과 시선이 얼마나 살아나는지입니다. 셋째는 무대 의상과 헤어스타일이 바뀌어도 자신의 이미지를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넷째는 시청자가 기억할 만한 서사와 캐릭터가 있는지입니다. 마지막은 실제 경연에서 얼마나 높은 성적을 냈는지입니다. 결국 미남이라는 한 단어 안에도 얼굴 분위기, 카메라 장악력, 무대 완성도, 스타성이 함께 들어갑니다. 그래서 단순한 사진 한 장의 비교가 아니라 무명전설 전체 경연을 기준으로 순위를 정리했습니다. 5위는 정연호입니다. 정연호는 처음부터 가장 화려하게 주목받은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경연이 진행될수록 존재감이 커진 참가자였습니다. 무명전설 결승에서 정연호는 3097.80점을 기록하며 최종 5위에 올랐습니다. 단순히 끝까지 살아남은 수준이 아니라 중간 경연 과정에서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오며 다크호스로 평가받았습니다. 정연호의 강점은 지나치게 꾸민 아이돌형 외모가 아니라 무대에 설수록 더 선명해지는 남성적인 이미지였습니다. 카메라가 가까이 들어왔을 때는 차분한 인상이 강하지만 노래가 시작되면 표정이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눈빛과 자세가 무대 분위기에 맞춰 변했고, 그래서 방송 초반보다 후반으로 갈수록 시청자에게 남는 이미지가 강해졌습니다. 잘생긴 가수라는 말이 단순한 외모 평가에 그치지 않고 무대 위 분위기까지 포함한다면 정연호는 충분히 5위 안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다. 특히 경연 후반부에서 보여준 안정감은 외모와 실력의 균형이라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정연호를 5위로 놓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진만 놓고 비교하면 더 화려한 참가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연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것은 움직이는 화면입니다. 노래의 감정이 올라갈 때 얼굴 표정이 어떻게 변하는지, 긴장된 순간에도 시선을 잃지 않는지, 한 곡이 끝난 뒤 이름이 기억에 남는지가 중요합니다. 정연호는 이 부분에서 후반으로 갈수록 점수를 얻었습니다. 최종 3097.80점이라는 수치 역시 그가 단순한 비주얼 화제성만으로 살아남은 참가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위는 황윤성입니다. 황윤성은 무명전설 참가자 가운데 아이돌 비주얼이라는 표현이 가장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인물입니다. 그는 보이그룹 로미오에서 메인 보컬로 활동했고 과거 미스터 트롯에도 출연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미 카메라 앞에서 어떻게 표정을 만들고 어떻게 자신을 보여줘야 하는지 알고 있는 참가자였습니다. 무명전설 결승에서는 3위에 77.07점을 기록하며 최종 4위를 차지했습니다. 황윤성의 외모는 정연호와 방향이 다릅니다. 정연호가 무대가 진행될수록 남성적인 분위기를 쌓아가는 타입이라면 황윤성은 첫 화면부터 시선을 잡는 아이돌형입니다. 선명한 이목구비와 익숙한 카메라 워크 미소를 만드는 타이밍까지 오랜 무대 경험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트로트 무대에서는 과거 아이돌 시절의 화려함만 강조하기보다 조금 더 성숙하고 안정된 이미지를 보여줬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변화가 황윤성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아이돌 출신 참가자가 트로트 무대에 오르면 자칫 장르와 맞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황윤성은 자신의 장점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면서도
트로트에 맞는 감정 표현을 더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팬층과 기존 트로트 시청자 모두에게 어필할 수 있었습니다. 외모만 놓고 보면 1위로 뽑는 팬이 많아도 이상하지 않지만 이번 순위에서는 최종 성적과 경연 전체의 임팩트까지 함께 고려해 4위에 놓았습니다. 황윤성에게는 또 하나의 강점이 있습니다. 이미 아이돌 그룹 활동을 통해 단체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만들고 카메라를 찾는 훈련을 해왔다는 점입니다. 경연 무대에서는 짧은 몇 분 안에 자신의 캐릭터를 보여줘야 합니다. 황윤성은 정면 카메라가 잡힐 때와 관객을 바라볼 때의 표정이 자연스럽고 노래가 끝난 뒤에도 무대의 분위기를 깨뜨리지 않는 편입니다. 이런 경험은 실제 방송 화면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래서 최종 4위라는 결과와 함께 비주얼 경쟁에서도 강력한 후보로 남았습니다. 3위는 장한별입니다. 장한별은 무명전설 안에서도 분위기가 확실히 다른 참가자였습니다. 국내 무대뿐 아니라 해외 활동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국제적인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장한별은 말레이시아 음악 시장에서도 활동하며 이름을 알렸고 무명전설 탑시슬 관련 행사에서는 현지 음악 차트에서 장기간 1위를 기록했던 경력이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결승에서는 3513.82점을 기록하며 최종 3위에 올랐습니다. 장한별의 가장 큰 무기는 세련된 분위기입니다. 전형적인 트로트 가수의 이미지와는 조금 다르고 팝 가수나 배우 같은 느낌을 동시에 줍니다. 무대에 서 있을 때 자세가 안정적이고 표정이 자연스러우며 의상과 헤어스타일 변화에 따라 분위기가 크게 달라지는 것도 강점입니다. 이런 유형의 가수는 특정 한 장면보다 방송 전체를 지켜볼수록 매력이 더 커집니다. 특히 결승까지 올라왔다는 사실 자체가 외모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경연 프로그램에서 마지막 7명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가창력과 무대 완성도, 대중의 반응이 함께 따라왔다는 뜻입니다. 장한별은 그 가운데 3위라는 높은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미남 순위에서도 단순히 잘생긴 얼굴이 아니라 세련된 이미지와 실제 성적을 함께 반영해 3위로 선정했습니다. 장한별을 높게 평가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한 가지 이미지에 갇히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밝은 곡에서는 가볍고 세련된 분위기를 만들고 감정이 깊은 곡에서는 표정의 무게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해외 활동 경험이 있다는 배경도 그의 캐릭터를 더 선명하게 했습니다. 팬들이 가수를 기억할 때 얼굴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말투와 분위기, 무대에서의 자세까지 함께 기억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장한별은 확실히 차별화된 참가자였습니다. 결승 3위라는 결과는 그런 종합적인 경쟁력이 실제 성적으로 이어졌다는 증거였습니다. 2위는 하루입니다. 외모만 놓고 본다면 하루를 1위라고 말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을 수 있습니다. 방송 당시 하루에게 붙었던 대표적인 표현 가운데 하나가 귀공자 비주얼이었습니다. 무명전설이 아니라 미남전설 아니냐는 반응이 나올 정도로 시선을 끌었던 인물 중 하나가 바로 하루였습니다. 그는 23세의 젊은 나이로 프로그램에 등장했고 이미 아침마당에서 연속 우승 경험을 쌓으며 이름을 알린 참가자였습니다. 하루의 첫인상은 강했습니다. 단정한 얼굴과 부드러운 이미지가 먼저 들어오지만 노래를 시작하면 감정선이 예상보다 깊었습니다. 특히 어머니를 향한 마음을 담아 부른 무대는 하루의 캐릭터를 단번에 각인시켰습니다. 단순히 잘생긴 젊은 가수가 아니라 사연과 감정을 전달할 줄 아는 참가자로 보이게 만든 순간이었습니다. 결승 결과도 강력했습니다. 하루는 최종 3554.3점을 기록하며 2위에 올랐습니다. 3위 장한별과의 차이는 크지 않았지만 결국 준우승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루가 외모 화제성과 경연 성적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참가자가 비주얼로 화제가 될 수는 있지만 결승 2위까지 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하루는 이번 탑5에서 가장 논쟁적인 인물입니다. 만약 기준을 오직 얼굴과 첫인상으로만 제한한다면 하루가 1위라고 주장할 근거가 충분합니다. 젊은 나이와 깔끔한 이미지, 카메라가 잡아주는 순간마다 살아나는 표정은 확실한 강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최종 순위에서는 한 가지 요소를 더 봤습니다.
바로 프로그램 전체를 대표하는 상징성과 우승이라는 결과입니다. 그 기준에서 하루보다 한 발 앞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루가 2위에 머문 것은 약점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비주얼만 기준으로 투표한다면 순위가 뒤집힐 가능성이 가장 큰 인물입니다. 특히 젊고 단정한 이미지와 감성적인 서사가 결합되면서 팬들이 보호하고 응원하고 싶은 캐릭터가 만들어졌습니다. 경연에서 이런 캐릭터는 강력합니다. 노래 한 곡의 실수보다 전체 과정에서 쌓인 호감이 더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결국 결승 2위까지 올라가며 그 호감이 단순한 화제성에 그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1위는 다시 성리입니다. 성리가 특별한 이유는 외모와 결과 사이에 서사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는 무명전설 결승에서 4.7잘4점을 기록했습니다. 2위 하루와 비교하면 실 1.41.7점 차이입니다. 결승이라는 가장 중요한 무대에서 이 정도 격차를 만들었다는 것은 프로그램 전체에서 쌓인 지지와 평가가 강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성리는 단순히 순탄하게 결승까지 올라온 참가자도 아니었습니다. 성리는 여러 오디션 프로그램을 거치며 기회를 잡으려 했던 가수입니다. 무명전설 우승 후 공개된 인터뷰와 방송 내용에서도 여러 차례 도전 끝에 정상에 올랐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결국 2026년 5월 13일 그 오랜 도전은 초대 우승이라는 결과로 끝났습니다. 우승 상금은 1억 원 규모였고 신곡 발매와 전국 투어 등 우승자에게 주어지는 추가 기회도 함께 따라왔습니다. 이 배경을 알고 성리의 무대를 다시 보면 외모가 다르게 보입니다. 단순히 잘생긴 참가자 한 명이 아니라 오랜 시간 살아남기 위해 이미지와 실력을 다듬어져온 사람이라는 느낌이 강해집니다. 카메라 앞에서 자연스럽게 표정을 바꾸는 능력 무대가 커질수록 긴장하기보다 집중력이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노래가 끝난 뒤까지 분위기를 유지하는 능력이 모두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성리는 아이돌 출신 가수에게 기대하는 깔끔한 비주얼도 갖고 있습니다. 동시에 트로트 경연에서 요구되는 감정과 서사도 만들어냈습니다. 이 두 요소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젊은 팬층만이 아니라 중장년 시청자에게도 존재감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무명전설에서 미남이라는 단어를 단순히 외모가 좋은 사람으로 정의하지 않고 무대 위에서 가장 완성된 이미지를 보여준 사람으로 본다면 성리가 1위에 올라가는 이유는 충분합니다. 성리가 1위에 올라간 결정적인 이유는 최종 순간에 자신의 이미지를 결과로 완성했다는 점입니다. 잘생겼다는 평가를 받는 참가자는 여러 명이었지만 우승 트로피까지 들어올린 사람은 한 명뿐이었습니다. 성리는 오디션 도전이 반복되는 동안 이름을 알릴 기회를 계속 찾아야 했고 무명전설에서는 그 시간이 오히려 강한 서사가 됐습니다. 팬 입장에서는 한 번의 멋진 무대보다 실패와 재도전을 거쳐 마지막에 정상에 오르는 장면이 더 오래 기억됩니다. 외모와 실력, 서사와 결과가 한 장면에서 합쳐졌다는 점이 성리를 다른 후보보다 앞세웠습니다. 무명전설은 2026년 2월 25일 첫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첫 회부터 참가자들의 외모가 화제가 되면서 미남전설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이 진행될수록 중요한 것은 얼굴만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생방송 압박을 버티는지, 누가 관객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노래로 설득하는지, 누가 마지막 순간까지 무너지지 않는지가 순위를 갈랐습니다. 결승 결과는 그 흐름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1위 성리 4784점, 2위 하루 3542.3점, 3위 장한별 35113.82점, 4위 황윤성 32778.7점, 5위 정연호 3097.10점이었습니다. 이어 6위 이창민 29163.56점, 7위 이룬의 608.57점으로 최종 탑7이 완성됐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성리의 우승은 매우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미남 순위로 들어가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하루의 귀공자, 이미지 황윤성의 아이돌 비주얼, 장한별의 세련된 분위기, 정연호의 남성적인 매력이 서로 전혀 다른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탑5는
단순한 얼굴 순위가 아닙니다. 5위, 정견호는 후반으로 갈수록 강해진 남성적인 이미지. 4위, 황윤성은 아이돌 경험에서 나온 완성된 카메라, 장악력. 3위, 장한별은 국제적인 분위기와 세련된 이미지. 2위, 하루는 젊은 귀공자 비주얼과 준우승이라는 성적. 그리고 1위, 성리는 외모와 우승서사를 동시에 가진 인물이라는 기준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재미있는 질문은 이제부터입니다. 정말 얼굴만 놓고 봐도 성리가 1위일까요? 아니면 23세의 귀공자 하루가 더 강력한 1위 후보일까요? 혹은 아이돌 비주얼의 황윤성을 선택해야 할까요? 사람마다 기준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눈빛을 보고, 누군가는 웃는 모습을 보고, 누군가는 무대 위 카리스마를 봅니다.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무명전설이 화제가 된 이유는 노래 실력만이 아니었습니다. 각기 다른 이미지와 매력을 가진 참가자들이 실제 경연 성적까지 만들어내면서 프로그램 전체의 캐릭터를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정상에는 성리가 있었습니다. 4784점이라는 우승 기록 여러 번의 도전 끝에 얻은 정상, 그리고 무대 위에서 완성된 비주얼까지 모두 합치면 이번 순위의 1위는 성리입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단순한 취향 싸움이 아닙니다. 최종 성적과 방송에서 남긴 장면을 함께 보면 각자의 강점이 분명하게 갈립니다. 그래서 누구를 1위로 선택하든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톱5의 가장 큰 재미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무명전설 최고의 미남은 누구입니까? 우승자 성리입니까? 귀공자 비주얼 하루입니까? 세련된 장한별입니까? 아이돌형 황윤성입니까? 아니면 남성적인 매력의 정연호입니까? 단 한 명만 고른다면 여러분의 1위는 누구인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